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지금 미국의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이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히 반발할 뿐 아니라 이런 국가들의 위험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즉 만에 하나 호주가 지금 중국에 타깃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호주는 바로 오커스라는 군사동맹, 영국, 미국, 호주 이 세 나라가 오커스 동맹에 들어있는데, 이 오커스 동맹뿐만 아니라 쿼드라는 이 태평양 연안 4개 국가의 군사동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한 것이 바로 쿼드인데, 바로 여기에도 참가하고 오커스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호주에 핵 잠수함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호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와 껄끄러운 마찰도 생겼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호주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만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호주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불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중국의 위협론을 앞세워 괌과 호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상시 배치하고 주둔시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 유독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 아닌 또 인도가 아닌 왜 호주에 강력 반발할까요? 그것은 바로 호주의 이 경제력, 쭉 14억과 중국의 엄청난 중국의 이 시장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가했지만 호주가 거기에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군사적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 시 호주가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가들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죠. 이렇게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자 푸틴 대통령이 이 중국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위험하기 때문에 1대1로를 비롯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도전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위협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위협론을 가지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재, 압박에 대해서 소방과 미국에 대해서 강력히 중국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지만, 러시아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커지는 데 대해서는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견제를 받고 미국의 포위망에 함께 들어가면서, 즉 미국에 의해서 미국과 서방의 똑같은 제재를 받는 나라가 바로 이 러시아와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에 북한까지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한다면 바로 이란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나 아니면 군사적 제재나 이런 제재를 당하는 국가들끼리 지금 똘똘 뭉쳐서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차원이지,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관계로, 전략적 동맹관계나 동맹관계로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입니다. 러시아도 푸틴의 독재가 하지만 그래도 푸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여기에는 뭐 비밀경찰이든 아니면 푸틴계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것은 좀 있지만, 그래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뭐 선거에 조작하든지 야당을 탄압하든지 아니면 야당 후보를 탄압하든지 압박하든지 하지만 중국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공산당 시진핑 독재 체제로 이미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시진핑이 또다시 공산당 총서기로 주석으로 집권하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왜?
이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민주적 선거제도에서 선출되는 총비서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전당대회라는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그것도 대표들이 몇 명 모여서 선거하는 주석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내세우면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이, 지지해야 되는 것이 공산당의 속성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불복종하면 그거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되는 것은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중국 위없는 근거 없다고 하면서 서방의 중국 제재, 즉 미국과 서방의 중국 제재와 중국 포위 전략은 잘못된 것이라고 두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관계가 아니라 운명론적 동맹관계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 제재를 당하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자기 국익에 따라 둘이 연합은 하고 있지만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베 전 총리가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한다면 일본 군사력이 개입한다고 명시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총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자민당 정권이고 자민당 총리를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가장 의원수가 많은 약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참여연들을 거느린 파가 바로 아베파라고 합니다. 아베의 입김이 상당히 세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의 군사정책이나 대외정책을 작성할 때도 이 아베파, 즉 일본 국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베파를 무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전 총리고 현직 총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본과 유사 행동, 그러니까 일본도 침공받는다는 그런 유사 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이 대만 침공 시 개입한다면 잘못된 길이고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강력히 이래 경고를 냈고, 특히 대사까지 불러서 엄중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베 현직에도 있지 않는 이 어떤 외교부나 관방장관도 아닌, 그리고 방위청 장관 이런 어떤 직책도 가지지 않고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직 총리의 말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 그만큼 아베의 영향력이 오히려 지금 총리인 기시다 총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도 이미 다 기시다 총리가 임명하고 기시다 내각인데도 불구하고 아베가 한 말을 가지고 중국 주재 일본 대사까지 불러서 엄중 항의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아베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아직도 일본 정계에서는 기시다 총리보다 말빨이 센 것 같습니다. 그걸 중국이 이번에 인정해 준 꼴이 돼버렸죠. 어쨌든 대만이 공격받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국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중국이 아베 전 총리가 이날 대만 문제에 매우 잘못된 발언으로 첫째로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고, 둘째로 노골적으로 중국의 주권을 도발했으며, 셋째로 대만 독립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넷째로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과 중일 4개 정치 문서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중국 측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한국시보나 이런 언론기관들은 만에 하나 일본 군사력이 개입된다면 아베 총리가 아주 센 발언을 냈습니다. 대만의 비상사태는 일본의 비상사태이며 따라서 미일 동맹의 비상사태가 된다며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인식하는데 오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침공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말까지 쏟아냈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까지 쏟아냈습니다.